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브랜드의 첫 전기차는 G80 전동화 모델이고 전용 플랫폼에서 나오는 모델은 이 GV60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제네시스 브랜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시작답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디자인 및 기술도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개발된 OTA도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무선 업데이트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GV60은 크게 스탠다드와 퍼포먼스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후륜과 사륜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사륜이 기본으로 적용된 퍼포먼스 모델이고요. 파퓰러 패키지나 오디오, 심지어는 차량 보호 필름까지 적용된 풀옵션 사양입니다. 세제 혜택 적용 후 가격은 8,299만원이고요. GV60이 새롭게 출발하는 모델인 만큼 외장 디자인도 새로운 디자인이 쓰였어요. 보통 전기차들은 전면의 그릴을 막은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 치고는 앞쪽의 그릴이 꽤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제네시스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헤드램프의 두 줄 라인이죠. 기존의 제네시스는 저 두 줄 라인이 일자로 쭉 이어져 있었는데 GV60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 디자인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런 요소고요. 헤드램프는 풀 LED가 기본인데 GV70처럼 GV60도 기본형에 꽤 많은 편의 장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숫자에서 예상이 되는 것처럼 GV60은 GV70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작은 거는 전장이고요. 전폭과 전고도 다 작습니다. 반면에 휠베이스는 GV70보다 더 길고요. 보통 전기차 전용 플랫폼 차들이 휠베이스가 좀 긴데 전장에 비해서 이 GV60이 그렇습니다. 앞쪽에 비해서 이 뒤쪽은 상대적으로 좀 심플한 모습이고요. 테일램프도 저기가 두 줄 라인이에요. 근데 저기가 점등이 됐을 때 두 줄 라인인 게 좀 티가 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로고는 가운데 있고요. GV60은 그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는 따로 뭐 AWD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허전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GV60 역시도 방향지시등이 아래쪽에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뒷유리 아래쪽에 위치한 스포일러인데 저 스포일러가 제동등을 겸하고 있고요. 아이오닉 5와 EV6처럼 이 차 역시도 뒷유리에 와이퍼가 없어요. 아이오닉 5처럼 GV60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의 디자인만 보면은 아이오닉 5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GV60의 사이드 카메라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여서 그렇게 시각적으로 예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실내에서 왔을 때는 우유니 화이트 그 하얀색이 가장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야외에서 보니까 형광색, 연두색이 가장 눈에 띄네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 C2와 AS, 사이즈는 2호에 40R 21입니다. 기본 타이어 사이즈는 19인치고요. 퍼포먼스에는 21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21인치 휠은 사진보다는 실물이 좀 더 낫네요. 제네시스가 나오는 신차마다 세부적으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GV60도 그렇습니다. GV60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디자인 및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GV60도 기존 제네시스에 없던 그런 디자인 또는 편의 장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퍼포먼스고 풀옵션 사양인데 확실히 필러와 천장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니까 이 스웨이드가 없는 사양보다 저번에 봤을 때 그거보다는 좀 더 실내의 고급감이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 쪽에 쓰인 소재를 보면은 이거는 GV70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이쪽에 쓰인 이거는 지금 우레탄이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단단합니다. 이 차는 그 대시보드 쪽에 우레탄 이런 게 약간 좀 푸른빛을 띠거든요. 이게 약간 좀 느낌이 좀 묘해요. 그리고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 쪽에 두 줄기 바늘땀이 들어갔고요. 이거는 제네시스 특유의 디자인 시그니처 그거와 같이 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도 기존과 거의 같은데 이 결정적으로 안에 있는 이 그래픽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가장 최신 모델인 GV70과 비교해도 이게 훨씬 예쁩니다. 이게 지금 홈 화면이고 이 차가 새 차이기도 하고 전기차에서 이 안쪽에 있는 메뉴가 좀 더 많습니다. 일단 EV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최근에 나온 EV6나 아이오닉과 비슷한 그런 화면인데 여기서 전기차와 관련된 정보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배터리가 80% 남았고 잔여거리는 289km. V2L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V2L 그러니까 최소 충전과 최대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출발 시간도 여기서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출발 1과 출발 2가 있죠. 지도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인데 이 안쪽에 있는 그래픽이나 디자인이 새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지도 맵도 기존과 조금 다릅니다. 뭔가 보통 차에 쓰이는 그런 내비게이션이라기보다는 좀 태블릿 PC나 핸드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주요 기능은 이제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3D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차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라이트, 운전자 보조 내부 보기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 해당 메뉴로 곧바로 이동을 합니다. 운전자 보조 들어가면 여기서 ADS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부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안쪽에 화면도 360도로 돌려서 볼 수가 있고 여기 나오는 이 시트 같은 걸 클릭을 하면은 이것도 역시 곧바로 해당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에서는 또 처음 선보이는 그런 기능이죠.
도어와 트렁크도 마찬가지고요. 라디오 같은 아이콘을 보면은 이 차가 최신 기술이 적용된 건데, 이 라디오 또 그림은 뭔가 좀 이렇게 고전 같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 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운전자 보조와, 그러니까 기존의 그 메뉴와 여기 있는 건 같아요. 운전자 보조에서는 이게 지금 최신의 기능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이제 스노우와 마이 드라이브 모드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모터와 스티어링, 서스펜션, LSD, ESC 이 5가지 항목을 개별적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3가지, 서스펜션은 2가지, LSD도 2가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모드 같은 경우에도 GV70처럼 컴포트와 스포츠 2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끄기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통으로 하면은 평상시 다닐 때 이게 생각보다는 전기차니까 이해는 하는데 뭔가 좀 소리가 좀 크지 않나 싶고요. 반면에 이제 끄기로 하면은 이제 확 조용해지죠. 그리고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운드가 퓨처리스트과 G엔진, E모터 3가지가 있고요. 사용자 사운드 들어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아반떼 N만큼은 당연히 아니고요. EV6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마스터 음량과 그리고 가속 페달의 사운드 반응도 느리게야 보통 빠르게 3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계기판인데 이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있고요. 테마 A, B, C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차들과 같습니다. 도어 테일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도 빠르게야 보통 2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V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급속과 완속 충전의 그 설정량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충전 전류도 여기서 최대와 감소, 최소 3가지, 이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도 있고, 스마트 회생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강한가 보통 부드럽게 3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연동까지 하면은 총 4가지군요. 그리고 테마 화면 구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화이트와, 이게 화이트로 바꾸니까 공주양치의 화면도 바뀌는군요. 근데 이게 화이트로 바뀌니까 뭔가 좀 아이오닉 같아 갖고 약간 좀 별로네요. 그냥 블랙이 낫습니다. 차량 색상으로, 이게 좀 오래 걸리네요. 차량 색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유니 화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본 메탈. 그러니까 기존의 현대기아 차들 일부 차종 보면은 모니터에 나타나는 그 차가 실제 차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약간 좀 어이가 없을 때도 있었는데, 이 차는 정확하게 GV60이 표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콘도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프로필에 들어가면은 지문 인식이 있고 얼굴 인식이 있는데,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지금 이 차는 이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111로 돼 있고요. 여기서 얼굴을 인식을 하려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그 B필러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얼굴을 갖다 대면은 생각보다 인식이 좀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식이 되면은 그 색상, 뭐 빨간색이라든가 녹색, 이걸로 이제 도어락이 해제가 되고 안 되고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 기능이나 화질은 기존의 차들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려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 3인슈도 기능이죠. 송풍구 아래쪽에는 공주양치가 있습니다. 이 공주양치 같은 경우에는 GV70과 비교하면은 확실히 이게 새 차라서 그런지 뭔가 디자인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공주양치 패널이 약간 좀 밑에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주양치에 적용된 이 액정도 크기가 좀 충분합니다. 사용법은 다른 차들과 동일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 있잖아요. 버튼의 끝에도 약간 이렇게 돌기 비슷한 게 있어갖고 뭔가 눌렀을 때 그런 느낌이 괜찮아요. 오프 버튼 여기 따로 있고요. 그리고 AC 버튼은 이 공주양치 안에 있습니다. 액정 안에. 이 아래쪽에는 아이오닉 5나 EV6처럼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이 용량이 괜찮긴 한데, 운전할 때 저기다 이렇게 손 뻗으면은 좀 이렇게 멀리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USB 3개가 있는데 2개는 C타입이고요. 그리고 C-볼트도 따로 있습니다. 이 GMP 플랫폼의 새 차종은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대략 비슷해요. 그러니까 플로팅 타입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새 차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요 GV60의 센터페시아는 EV6와 조금 더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허공에 붕 떠 있는 타입이고, 이 아래는 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처럼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은 아닌데, 뭔가 아래가 비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공간감은 더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기어 다이얼인데, 이게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이게 크리스탈 스피어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지금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이렇게 뭔가 그
그 마녀의 그 구슬아구슬아 뭐 이런 느낌인데, 시동을 걸면은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기어 다이얼이 나옵니다. 이 기어 다이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얼 자체로만 보면은 이게 되게 그립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잡아도 뭔가 쉽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그 조작감 이런 거 괜찮고요. 근데 이 크리스탈 스피어 이거는 약간 좀 호불호를 살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뭔가 좀 특징적인 디자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홈과 백 메뉴 버튼이 있고요. 이거는 지문 인식이죠. 이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도 등록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한데, 등록을 할 때 이걸 한번 꾹 누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갖다 대서 100%를 맞춰야지 지문 인식이 완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어 다이얼 뒤쪽에는 오토홀드와 통풍과 여선 시트 등의 버튼이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넣는 방식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좀 작은 편이죠. 여기 아마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크기가 이게 확 줄어든 것 같아요. 보통 전기차 전용 플랫폼 하면은 실내 공간이 좀 넓잖아요.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이 키도 기존의 제네시스와는 또 새로운 디자인이에요. 이게 기존의 제네시스 GV70과 비교하면은 이 키가 모양이 다르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가볍습니다. 이게 좀 더 무거운데, 이거는 약간 좀 플라스틱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가벼워요. 그리고 글로브박스가 열린 것도 약간 좀 특이한데, 보통 글로브박스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서랍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죠. 이 글로브박스의 용량은 생각보다 이게 얕긴 한데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고요. 이 바닥에 깔린 이 고무는 그 앞쪽에 트렁크 고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더 부드러워요. 운전대는 차 크기에 맞는 좀 작은 사이즈고요. 유난히 좀 동그랗습니다. GV70보다는 이게 더 예쁘긴 하네요. 근데 여기 만졌을 때 이 감촉은 니네 스킨 가죽이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손에 땀이 없을 때는 좀 되게 좀 매끈매끈합니다. 다른 차들처럼 양쪽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어 변속이 아니라 회생제동 그 감도 조절이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와 부스트 모드 버튼이 스포크에 있어요. 확실히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있으면은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하죠, 조작감이. 그리고 스포크에 있는 이 버튼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차 크기 대비해서 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고요. EV6와 조금 더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요. 이 전환될 때의 속도라든가 자연스러움도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KA처럼 이 트릭 컴퓨터 조절하는 이 다이얼이 왼쪽에 있네요. ADAS도 왼쪽에 있고,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아이오닉 5와 모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디자인이고요. 확실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적인 그런 거울만 보다가 이렇게 액정으로 뒤를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 참고로 아이오닉 5처럼 후진을 넣으면은 이렇게 화면이 좀 더 이렇게 확대가 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거울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긴 한데, 조절하는 거는 기존의 거울과 비슷합니다. 일단 이걸로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네 방향 키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과 거의 비슷합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접는 거고요. 이 차는 퍼포먼스라서 그 시트의 착자감이 조금 타이트해요. 시트에 적용된 소재가 좀 여러 가지가 쓰였고요. 특히 저 상단에 적용된 저 스웨이드, 저게 옷가의 밀착성이 괜찮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착자감이 좀 타이트해 갖고 좀 덩치가 큰 성인 남자에게는 조금 작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타고 온 제 차 GV70과 비교하면은 그 좌우의 폭이 조금 좁긴 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GV70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좀 낮게 내려가고요. 도어 트림도 새로운 디자인인데, 일단 이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좀 넓은 범위에 스웨이드가 적용이 돼서 다른 걸 떠나서 이것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게 없는 그 트림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 반면에 도어 포켓의 크기는 아주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이 GMP 플랫폼에서 나온 차의 2열 공간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아이오닉 5가 가장 크고요. EV6가 그 다음, 그리고 GV60 같습니다. 참고로 GV60의 2열 공간 또는 거주성은 GV70보다 좀 근소하지만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수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렇게 이어서 타보면은 GV60이 조금 더 넓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좌우의 폭,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더 넓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 무릎 공간은 이게 딱 주먹이 2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GV70과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휠베이스가 GV60이 조금 더 길긴 한데 체감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물론 타고 내릴 때 이게 차가 지붕이 낮아갖고 머리를 조금 더 숙이긴 해야 돼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1열보다 그 좌우의 폭이 더 넓다고 느끼고요. 물론 이게 좌우 서포트가 없으니까 그렇게 느끼는데 그 2열 치고는 시트 쿠션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 좌판의 길이도 기준에 맞춰보면은 거의 딱 맞습니다. 그래서 2열 시트 치고는 좌판의 길이가 긴 편이에요. 참고로 현대기아차 SUV들은 2열 시트의 그 등받이 각도가 조절폭이 큰 편인데 이 차 역시 그래요. 지금이 제가 가장 세운 상태고 가장 뒤로 눕혀보면은 이 정도로 뒤로 뉘어집니다. 반면에 1열 시트를 최대한 낮췄을 때 이 공간은 GV70이 낮습니다. GV70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보다는 한결 여유로운데 여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2열 승객을 위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수납 공간으로서는 여기에 이 용량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넣고도 이만큼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용량이 꽤 크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에 이 그물은 이게 또 물건 튀어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조절도 가능해요.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B필러에 있고요. 특이하게 2열 승객용 컵홀더는 이 도어 트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버튼과 같은 라인에 있죠. 그리고 이 차 역시도 GV70처럼 2열까지 이중접합 유리고요. 이렇게 수동식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차 사이즈에서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트렁크 공간은 GV70보다 적어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작아요. 아까 제쳐놓고서 번갈아서 봤는데 사실 GV70도 트렁크 공간이 큰 건 아닌데 이 차 비교하면은 뭔가 조금 더 커 보이더라고요. 이 차는 들어가는 입구 쪽이 그 공간이 낮고 또 루프가 이렇게 낮게 떨어져 갖고 실제 용량은 좀 더 작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얕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C볼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2열 시트는 여기서는 접는 그 레버가 없어요.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은 따로 사람이 눌러줄 필요 없이 양쪽 모두 이렇게 다 접히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약간 좀 이렇게 경사가 있는 편이에요. 다른 현대기아의 SUV들에 비하면은. 아,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트렁크 이 러기지 스크린 있잖아요. 이 조절하는 마운트가 이게 여기 3개나 돼요. 보통은 이제 하나인데 이 차는 이렇게 3개나 됩니다. 아이오닉 5나 EV6처럼 앞쪽에는 트렁크가 있고요. 근데 이 차가 사륜이어서 이 앞쪽에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 EV6 사륜과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적용된 이 소재도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의외로 이 커버 이 상단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약간 좀 이렇게 마무리가 매끄럽게 안 돼갖고 손 긁기 좋습니다. 이 시동이 걸릴 때, 전원이 켜질 때 이 소리, 음악 있잖아요. 이거보다 이 크리스탈 스피어 회전할 때 그 소리랑 그 볼륨이 거의 비슷하네요. 어쨌든 전기차답게 공회전 때 정차 시에는 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거 뭐 당연하죠. 사실 전기차도 같은 공회전이라고 해도 이게 좀 소리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는 전기차 중에서도 좀 소리가 조용한 편인데 아주 약하게 이렇게 팬이 돌아가는 그런 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1단을 키면은 상대적으로 이 소리가 좀 크게 들리죠. 예, 이렇게 후진할 때는 약하게 땡땡땡 소리가 들리고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저속에서 기동을 할 때 우웅 소리가 들리잖아요. 가당 소리. 제가 끄기로 한 상태인데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들을 때는 아주 약하게 들려요. 퍼포먼스는 사륜이 기본이고 앞뒤에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약 한 433마력 이 정도가 되니까 이 GV60의 사이즈에는 아주 충분한 힘이죠. 보통 내연기관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 따라서 이제 파워트레인, 뭐 변속기 이런 등등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회생 제동이 말 그대로 가속 페달 발 뗐을 때 그 감속되는 양, 그거에 따라서 주행 질감 또는 승차감이 달라져서 요것도 같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회생 제동이 레벨 1이 기본입니다. 아이오닉 5, EV6, G80 전동화 모델 이 차들과 기본적인 로직은 동일해요. 레벨 1일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 감속량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80 정도로 달리다가 발 떼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속되는 양이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해요. 물론 여기서 회생제동을 이렇게 3 정도 높이면은 밟다가 떼면은 이렇게 주춤하죠. 그리고 맥스로 하면은 여기 이제 아이페달 모드인데 감속되는 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이 레벨 1이 가장 이제 주행에서 적합한 그런 모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에코 모드고요. 주행 모드를 컴포트로 바꾸면은 이게 에코와 컴포트의 차이가 뚜렷한데 이것도 아마 그 모터의 그 로직이 사륜에
기존의 이 GMP 차들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제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좀 뚜렷하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모드도 있어요. 이 부스트 모드가 스포크 버튼 이걸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10초 동안 이라고 딱 뜨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아반떼의 그 NGS 있잖아요. 좀 그거와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스트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로 빨라지기도 하는데, 계기판에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것도 바로는 못 사용하는군요. 이게 시간 좀 이제 사용할 수 있네요. 그래픽으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자극시키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컴포트보다 당연히 더 반응이 빨라지고요. 근데 에코와 컴포트만큼의 그렇게 차이는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게, 이 차가 예상한 대로 방음이 잘 됐다는 건데, 기존의 EV6나 아이오닉 5와 비교해도 이 차의 방음이 더 좋고요. 보통 전기차들은 주행을 하면은 시끄러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최소한 시끄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냐면 이제 배터리 가격이 높고, 그래서 좀 방음을 좀 덜하고, 방음하면 또 무거워지고 전비 떨어지니까. 그래서 공회전 때는 조용히 해도 막상 주행을 하면은 이제 시끄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전기차 중에서는. 근데 이 차는 지금처럼 100km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달려도 이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차가 21인치 타이어인 걸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 방음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방음이 좋은 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앞창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좀 잘 들리는 편인데, 이 차 역시도 그래요. 시승하면서 가장 주행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승차감인데, 기존의 아이오닉 5도 제가 승차감이 가장 강점이고 꽤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아이오닉 5보다 더 좋네요. 이게 좋은 게 당연한 게 현대가 아닌 제네시스고, 결정적으로 전자식 서스펜으로 들어갔으니까 좋은 게 당연하죠. 근데 생각보다 더 좋아요. 특히 이게 가장 그 마지막에 탔던 EV6와 비교하면은 뭔가 그 승차감의 차이가 좀 굉장히 좀 두드러집니다. 승차감 보면은 EV6와 비슷한 사이즈잖아요. 근데 좀 급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이 차의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음이 좋기도 한데, 그 하체가 움직이는 그 바운싱? 그게 느낌이 좀 더 쫀득해갖고, GV70 스포츠 그거와 비교해도 GV60의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확실히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들은 최대한 내연기관과 비슷한 감성으로 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전기 모터는 그 특성상 밟으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출력이 나오고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쭉 밟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더 가속이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어갖고, 뭔가 자연흡기 엔진의 그 리니어한 그런 감성을 구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사리 조정 경기장 안에서 2열에 잠깐 타봤는데, EV6 GT라인 시승할 때도 똑같은 장소에서 타봤거든요. 근데 그때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EV6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2열에 타면은 그게 좀 되게 단단하고 충격을 잘 흡수를 못 해갖고, 진짜 그 미사리 조정 경기장 안에 그 돌길 있잖아요. 진짜 여기가 정말 돌길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충격이 좀 제대로 전달이 됐는데, 이번에 똑같은 길을 비슷한 속도 달려도 이 차의 승차감이 또는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 능력이 이 차가 훨씬 좋아갖고, 아까 저랑 사촌동생이랑 거의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하남 스타필드.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조용한 환경에 주행할 다시 때는 말씀해주세요. 여전히 아까 멈춰 있을 때는 이렇게 음성 인식으로 목적지를 바로 입력이 되는데, 주행할 때 잘 안 되는군요. 하남 스타필드. 잘 못 들었습니다. 하남 스타필드.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멈춰 있을 때 해야지 되는군요. 안내할까요? GV60은 그래도 SUV로 구분이 되는데, 이 시트 포지션은 꽤 낮아요. 그러니까 GV70이 꽤 낮은 편인데 거의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SUV보다는 좀 승용차 또는 이거보다 약간 높은 외건을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야는
다 괜찮은데 이제 후방 시야는 저기 아무래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C클래스 스포츠 쿠페 그 차처럼 뒷유리가 2분할 돼 있어 갖고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런 차들보다는 후방 시야가 조금 제한이 되긴 합니다. 아이오닉 5나 EV6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회생 제동을 레벨 0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타력 주행 모드가 유난히 좀 강조가 돼 갖고 오히려 여기서는 약간 좀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 가속을 하다가 딱 발을 뗐을 때 이렇게 계속 쭉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 이게 훨씬 더 강조가 돼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발 떼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저항 없이 계속 쭉 굴러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전비를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아주 크게 거슬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대략 105, 100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할 때 앞창 또는 저 보닛 쪽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 살짝 부딪히는 그 바람 소리가 좀 잘 들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지붕이 좀 낮아갖고 2열이나 또는 1열 머리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추면은 생각보다 그 머리의 공간도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 역시도 이 페달 그 로직이 다른 아이오닉 5 EV6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0일 때도 그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고 싶으면은 이 왼쪽 패들 시프트 있잖아요. 이거를 딱 당기면은 당기고 있을 때만큼은 바로 이렇게 맥스로 딱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생제동 아주 강하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레벨 1으로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시내 또는 막히는 구간에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딱 당기고만 있으면은 이렇게 맥스가 되면서 완전히 멈추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아이오닉 5처럼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이 액정이 그 이트론보다는 좀 높아갖고 좀 더 시선이 밑으로 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저번에 그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라면은 이거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일반 주행에서는 뭐 그냥 나쁘진 않은데 차가 많이 밀리거나 좁은 곳에서 주정차 할 때 그때는 원근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나중에 가면 모르겠지만 좀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비 오는 날 그럴 때는 이게 좀 더 유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카메라를 보면은 이제 밤에 또는 어두운 곳에서 사진 찍으면은 노이즈 끼잖아요. 이거 역시도 지금 이제 해가 좀 거의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5시 35분. 이래 되면은 여기에 그 화면에 좀 이렇게 노이즈가 끼죠.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 뒷유리 중간에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나눠 있잖아요. 저게 지금처럼 뒤에 그 차가 하이빙 켜고 있을 때 그거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뒤에 지금 레이가 아까부터 하이빙 켜고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HUD도 GV70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저기 기본적인 그 판 면적 자체는 GV70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그래픽이나 약간 색깔 이런 게 조금 더 예쁘네요. 좀 더 멀리 크게 보이는 아이오닉 5보다도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표시되는 그 정보 그것도 기존의 제네시스만큼 많고 뭐 주변에 차들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번에 시승한 GV70을 정리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에서는 아니 전체 놓고 봐도 이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빨래판 구간도 보통 제가 승차감이 좋은 차들은 상하 바운싱이 저런 빨래판 구간에서 크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는 저 정도는 잘 이렇게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슥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상품성 중에서는 이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승차감이나 방음이 정말 모든 영역에서 다 좋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보통 저평균비 큰 윈치 낀 차들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놈에서 지나갈 때 타이어 구르는 특유의 좀 쿵쿵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는 이렇게 실내로 좀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또 1열에서는 잘 안 들리고요. 이제 2열에 타면 그 소리가 확실히 1열보다는 2열이 방음이 조금 더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2열 치고도 방음이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그 저속에서 타이어 구르는 그 쿵쿵 소리는 2열에서 조금 더 잘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보니까 이 GV60은 뭔가 딱히 모난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아직까지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가장 큰 미덕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1회 충전으로 370km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행거리 면에서 좀 아쉬울 수가 있죠. 물론 실제보다 더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모든 전기차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따라서 주행거리가 좀 중요하신 분들은 이제 퍼포먼스 말고 그냥 일반 모델로 19인치 정도로 하시면은 주행거리에 대한 아쉬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승차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가격이 좀 높죠. 이게 퍼포먼스의 풀옵션 사양이어서 가격이 8,200만 원인데, 물론 모든 차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확실히 그 낮은 트림 또는 기본형이 가성비가 꽤 좋습니다. 이 GV60만 해도 이게 GV70처럼 기본형에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발표에서 거의 기본형 사양의 실내를 보니까 기본형 치고도 그렇게 실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가성비 위주로 이제 꾸린다 그러면은 퍼포먼스와 달리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로써 제네시스 GV6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